안녕하세요. 오늘 노인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교육 강의를 맡은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실장 유희애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는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노인 전문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현재 경험하고 계시는 고민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드시죠?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또 밖에도 제대로 나가서 활동도 할 수 없고 많이 답답하고 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시가 하나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아파요. 지은이 박옥영. 난리가 났는가? 세상이 참 시끄럽네. 내 15살 때 전쟁도 다 봤는데 웬일인지 다 아프다고 얼굴엔 마스크로 낯짝을 가리고 다니라고 하고 내가 놀던 경로당도 자물통이 걸려있고 자주 오던 손자놈도 코빼기도 안 보이네. 다 코로나 뭐이단가 죽일 놈 내 손에 죽이삐야 하는데 요양원에 있는 울 영감도 몇 달째 못 보고 웃자면 좋노. 친구들하고 공부도 못하고 웃자면 좋노. 살다가 본 게 별일이다. 세상이 다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네. 전쟁도 아닌데 온 세상이 다 아프다고 난리 법석이고 어쨌든 다 아프지 말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소. 선생님 얼굴도 보고 친구들하고 공부도 해야지. 코로나야 빨랑 가불어라. 네, 이 작품은 2020년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당선작인데요. 박옥영 작가님은 올해 84세 되셨고 또 문해교육을 받는 학생이라고 하십니다. 박옥영 어르신 말씀대로 코로나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꾸었는데요.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민 의료 이용 형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기 환자, 폐렴 환자, 독감 환자와 같은 감염 질환 환자는 감소되었고요. 반면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 환자들은 상당히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 덕분에 감기 같은 그런 감염 질환은 많이 줄었지만 또 이렇게 또 외출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울 같은 마음의 병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노인이 되면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노인 우울증입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씩 신체 변화가 있고 또 인지적인 변화를 느끼면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느끼는 우울증은 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기분이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는 노인 우울증은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노인 우울증은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요? 몸이 아프다, 어지럽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 또 열이 올라온다. 이런 것처럼 신체적인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울하다, 슬프다 이렇게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말이죠. 또는 기억력이 떨어졌다, 정신이 없다, 치매가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지 저하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말씀하시면 노인 우울증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 우울증을 대표하는 증상을 한번 보실게요. 흥미와 의욕, 에너지를 잃는다. 일반적인 우울증에서도 있지만 노인 우울증에서도 보여지는 현상이고요. 기억력이 떨어진다. 예, 아무래도 우울한 마음이 생기면 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노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불면증, 통증, 어지러움증 같은 신체 증상을 보인다. 잠을 많이 자거나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아니면 잠을 지나치게 못 자는 불면증을 겪거나 하는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이 아픈 게 몸으로 또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 구석구석 아픈 통증을 또는 어지러움증을 이렇게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한다. 사실 어르신들 이런 조금 마음이 우울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시면 아우 이제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식욕이 떨어진다. 예,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울증은 이렇게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식사를 못하거나 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폭식이나 과식보다는 식욕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사실 오늘 강의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강의를 많이 들으셨거나 아니면 교육 받으시거나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우울증, 노인 우울증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인 우울증을 강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 우울증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 네 번째,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자살 생각을 한다거나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데요. 사실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사실 자살 예방 교육은 생명 존중 교육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한데 이렇게 자살을 좀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이긴 한데 도대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자살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주요 원인 첫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외로움, 네 번째 이유는 가족,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다섯 번째는 배우자, 친구 등의 사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사실 이러한 많은 주요 원인들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살을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가 건강인데요. 세 번째 외로움. 자, 우리가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씩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 대처 방법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예, 노인 우울 및 자살 예방법 첫 번째인데 우리가 아까 그 주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생산성, 존재감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게 일도 많이 하시고 있고요. 하는 게 보이는데 자, 우선 우리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역할을 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고 좀 기력이 조금 떨어지시고 과거보다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요즘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선생님 방송 보시고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활동,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거죠.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을 한다면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 인간인지, 내가 나이가 먹고 뭐 기력이 떨어졌지만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 어떤 노인 일자리를 함으로써 소득이 생기시잖아요. 소득이 생기면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또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경제력을 갖추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라든지 봉사활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예, 건강. 아까 두 번째 그 주요 원인이 건강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건강 문제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아기처럼 규칙적으로라고 지금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시죠. 어떠세요? 우리 아기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저절로 아마 지금 다들 웃고 계실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웃고 계실 건데요. 아기가 이렇게 웃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같이 미소가 생깁니다.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여기저기서 말씀하시고 계는데 맞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있죠. 잘 싸고. 그쵸?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죠. 아이들 잘 움직이잖아요. 소화가 잘 되게 움직이기도 하고 건강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조금 걸음마가 되면서부터는 그 모든 활동이 운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아기처럼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또 배변도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음주, 삼가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금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금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을 잘 지켜준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요거를 규칙적으로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죠. 운동하고 또 정기적으로 햇빛을 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웃는 거, 웃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웃음이 보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19인데 너무 다들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집에 많이 갇혀 계시잖아요. 요즘 그 트로트 보시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찾고 많이 웃는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 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TV에서도 좀 재밌고 즐거운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즐겨보시면서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하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그 우울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외로움. 세 번째 주요 원인이 외로움이었잖아요. 사실 사람 인자, 한자로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기대어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혼자서 살 수 없고 함께 공존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사회 관계망을 넓히면서 우리가 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족이나 이웃들과 자주 연락을 하고요. 또 취미나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사실 가족들, 이웃들하고 자주 연락을 하는 게 요즘은 휴대폰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전화나, 요즘 어르신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만나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문자나 카톡 정도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좋은 글도 서로 주고받으시고, 또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물으시고, 영상통화를 해서 서로 얼굴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미활동,
여기는 뭐 기타 치시는 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다양한 취미를 갖고 계실 거예요. 뭐 붓글씨를 쓰신다든지 바둑을 두신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 춤, 노래 교실을 좀 다니시다든지 노래 교실은 갈 수 없지만 노래를 좋아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부르실 수 있고요. 또 요리가 취미이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뭐 집에서 요리를 평생 하셨지만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재능 있으신 분들은 조금 취미 생활로도 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또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종교 활동, 뭐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종교 활동 자체는 굉장히 나이 들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울증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관계를 종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관계를 또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온 게 반려식물, 반려동물 기르기예요. 아마 집에서 반려동물을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특히 식물 기르기를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동물들하고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시지만 또 식물 같은 경우도 때에 따라 싹이 나기도 하고 잘 기르면 싹이 나는 모습도 보고 꽃이 피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이 한 해 한 해 같이 그 식물들과 지내시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기르기 하시는 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이 모든 거를 사실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지금 이 방송을 저하고 나누는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우울증 예방법에 대해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울증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배우신 이런 교육은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렇게 전파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 전파를 해주시는 그런 전파자 또는 이제 선도자의 역할을 하시라고 이런 교육을 해드린 거고요. 그 예방법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울증의 징후들 있잖아요. 증상들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다가 내 주변에 보이는 어르신들 아니면 또 이제 선생님들이 만나는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들께서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혹시 우울한 건 아닌지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같이 찾으시라고 대처 방법을 찾으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어르신들께 어떤 그런 대처 방법을 뭐 전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우울 증상이 조금 더 심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관련 기관에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지관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좀 문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그런 곳에 좀 연락을 하셔서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이 조금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니면 가까운 병원, 정신과 병원에 좀 안내를 해주셔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아마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자살 예방 그리고 노인 우울증 예방 교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